지금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뛰고 있는 오신환입니다. 그래서 오신환을 선택하면 그 기적 같은 드라마가 왜 서울시장은 오신환이어야 되는가? 신환이 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초선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북초방송국의 약체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특별한 손님 두 분이 오셨어요. 여기 계시는 분은 누구시죠? 오신환! 오, 네. 샤방샤방! 네, 우리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 가장 젊은 피를 대변하고 계시는 오신환 후보 게임 체인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오신환 후보 오셨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은 누구시죠? 평택 그분. 평택 자택에서 검거되신다는 유희동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평택에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럴 마음도 없지만 조금 이따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오신환은 어떤 사람인지 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뛰고 있는 오신환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반드시 야당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인데 저 오신환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 또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준비된 후보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원래 준비됐던 것은 유희동 의원께서 여기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오신환 후보를 지지하는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평택으로 전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희동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방송 사고를 내주셨기 때문에 유희동 의원님께서 앉아야 될 자리에는 가장 닮은 사람으로 지금 누가 앉았습니까?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시면 물으려고 했던 게 네. 왜 서울시장은 오신환이어야 되는가? 신환이 형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네. 말씀 똑바로 하세요. 예. 제가 겪어봐서 하는데요. 그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그 소양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제일 잘 갖춘 사람 같아요. 아,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신다는 건 네. 사실 구체적이지 않다라고도 느껴지는데요. 사실 저랑 제일 친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게 좋다, 그게 차라리. 네. 경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 경선이. 예. 어떤 기여를 하실 생각이세요? 하여튼간, 오신환 의원하고, 오신환 후보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하여튼간 오신환 후보에게 제일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지지자가 있다는 것이 오신환 후보 입장에서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게 진감 나는 인터뷰인데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헤쳐나왔지만 이번에도 능히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서울시장이 되셔서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신환 의원을 통해서 유희동 의원을 이제 소개받고 유희동 의원하고 제일 베프잖아요. 제일 친하잖아요. 근데 항상 뭐라고 오신환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게다가 유희동 같이 저렇게 신중한 사람한테 그 정도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두 분 다 보궐선거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들어오셨죠? 예, 저보다 먼저 한 7, 8개월 먼저 보궐선거로 들어왔고요. 둘 다 진짜 험지에서 정말 험지 출신들. 훨씬 좋은 조건들이 많았는데 그게 오신환 후보만의 그 패기 아닌가요? 이번에 게임 체인저 얘기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27년 만에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당선된 관악인데요. 거기서 아무도 당선되리라고 예측 못한 그 보궐선거에서 제가 기적을 이뤄냈고, 지금의 서울시장 경선도 저는 그런 드라마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서울 시민들이
아, 국민의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무난하게 후보 뽑으면 저는 무난하게 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이 또 변화와 혁신 과정으로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오신환을 선택하면 저는 대선 주자급을 꺾을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드라마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변화의 혁신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전 궁금한 게 왜 이 후보로 갔는지, 예.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레이스를 통해서 본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과 꿈이 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작년 7월에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고 나서 언론에서 일부 이렇게 거론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오랫동안 했죠. 과연 내가 서울시장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깊이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97세대가 갖고 있는 공감과 소통 능력,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86세대들이 갖지 못하는 이념 과잉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의 당사자성으로 충분히 서울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은 지금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들의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따뜻한 시장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제가 오신환 후보였다면 전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파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어떤 접근을 해야 되나. 설령 실패하더라도 난 이 정도는 남기는 정치인으로서 가고 싶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저는 사실상 제가 관악에서 6번 선거 치렀거든요. 3번 낙선하고 3번 승리했는데 어떤 선거든 제가 어떤 확률을 생각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했던 선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관악에서는 거의 확률적으로 따지면 늘 지는 선거를 저는 도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적도 만들어냈고 또 이번 선거도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우리 당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정권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소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경선의 과정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부 사람들은 무모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사실은 뭐 톡 까놓고 얘기하면 오신환 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모 의원님을 먼저 밀었어요. 그러다 이제 김모 의원님 떨어져 나갔고, 의원님은 아니고 김모 위원장님 떨어져 나갔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그래도 뭐, 네, 좋습니다. 저는 이실직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인상은 굉장히 젊다. 그리고 생각이 신선하다. 그리고 굉장히 저희들이 찾아가면 어떤 대표님들은 굉장히 매너를 좋게 얘기는 하지만 진실하지 않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대화를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돋보였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공대 나오셨지만 저는 연극을 그래 연극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연기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 연기하고 있네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프리텐딩 한다라고 그러는데 실제 저희는 액팅 이즈 두잉이라고 연기는 해야 된다. 실제 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정치도 내가 표 계산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산하면서 하는 척하면 저는 그거는 서로 결국에는 다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진정성 있게 정치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러면 이번 시장 선거에 네. 오신환만의 정책 뭐가 있나요? 제가 출마 선언할 때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얘기를 할 때 저는 유일하게 손실보상 제도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먼저 1호 공약 안 하고 그때 자영업 소상공인들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민주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기로 됐잖아요.
그게 불과 20일 전에 정세균 총리나 민주당에서 손실보상법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쑥 들어갔어요. 예, 이것은 거의 물 건너간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자영업 소상공인들 만나면 거의 한계 상황에서 죽어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어루만지고 같이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서울시의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고정비의 30%, 500만 원까지 한도에서 제가 서울시가 감당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정부가 좀 감당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그래서 제 1호 공약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영업손실보상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저는 대상을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임대에서 저는 분양으로에 대한 공공분양에 대한 것들로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된다. 특히 우리가 민간 주택의 시장이 있고 또 공공임대 시장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이 임대주택에서 월세집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라는 공약을 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가 실패했던 경험 사례들을 받아들여서 시장을 이해하고 그 기능들을 충분히 거기에 녹여서 반값으로 공급하고 나중에 환매할 때 시세 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해주는 아주 독특한 반반 아파트거든요. 확실히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랑 뭐가 됐든 리더시기 때문에 확실히 미래를 보시는 부분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분이 만약에 이제 우리 시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뭐 어떤 공약을 원하시든 뭐 어떤 걸 원하든 어떤 걸 부탁하시겠어요, 시장님한테? 서울 시민들이 이 정부가 정말 실수를 많이 해서 사실 부동산 가격만 올랐지, 부동산 가격 올고 나서 지금 세금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이 막히면서 진짜 오래된 잘못된 그런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관련돼서 실현되지 않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그런 과세는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두 번째는 좀 재건축은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보면은 저는 정치 공학적으로 일부러 그 재건축을 막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그 어떤 대리만족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 들어가서 층간소음 문제, 그 다음에 주차 문제 이런 걸로 가지고 집안에서도 이게 전쟁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건축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의 그 메가 트렌드하고 이게 굉장히 겹쳐진 상황 속에서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저는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매경에서도 보니까 216만 명이라고 하는 비자발성 실업자가 생겼다고 나오거든요. 특히 그 중에 제가 보면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일자리도 지금 다 로봇이 대체가 되고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넘어가면서 단순한 일자리를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일자리 복지라고 하는 게 있었던 그런 것마저도 지금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이 제가 봤을 때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서울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펴가시고 싶으신지. 양 의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 그리고 또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창업도시 비전을 가져야 된다. 예,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정말 어렵지만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의 상황이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제가 또 공약을 하나 낸 게 있는데 그게 청년소득 플러스라고 해서요. 이것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건데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정, 그러니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도 잃고 실업급여도 끊겨서 지금 월세도 못 내서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2021년도 1인 최저 생계비가 109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50%, 54만 5천 원까지 캡을 씌워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은 54만 5천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근로에 대한 의욕들을 고취하기 위해서 근로를 하게 돼서 근로 인센티브까지 적용을 해가지고요. 최대한은 54만 5천 원인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파트타임이나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면 인센티브 장려금들을 줘서 그것들을 더 이렇게 고취시키는 그런 청년소득 플러스라는 공약도 지금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계적으로 2년에 한시적으로 낸 공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K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한 2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구호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께 예. 드리는 좀 메시지 하나 해주시죠. 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코로나와 부동산 대란으로 시민들의 아픔을 지켜내고 또 서울시의 미래 도시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선을 1년 앞둔 선거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우리가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싸움으로 가야 됩니다.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고 또 미래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일꾼 또 새로운 일꾼 저 오신환을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소위 대선 주자급이라고 하는 오세훈 나경원을 꺾고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 때 저는 우리 당의 변화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막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찍고 싶어요. 찍고 싶어요 정말.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오신환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 오신환 후보가 생각하는 서울시장, 그 다음에 오신환 후보가 생각하는 국민의힘과 정치의 세대교체가 뭔지 굉장히 컴팩트하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아깝고요. 진짜 한 번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으로 나중에 모시죠. 그러면 오신환을 해주십시오. 오신환 화이팅!